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어제 오후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을 취임식 직후 만났습니다. 몇 시간 뒤인 현지 시각 31일 새벽 2시 이란 국경 밖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하니에가 머물던 거처를 타격했습니다. محل اقامت اسماعیل هنیه در تهران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 و یک نفر از محافظان وی هم به شهادت رسید. 2004년 하마스의 창시자 야신이 이스라엘에 암살된 이후 최고위급 인사의 암살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이란은 103일 만에 이스라엘이 또 본토를 공격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지시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비겁한 행동을 후회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르트 공습에 이은 하니의 암살로 중동 정세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하니에는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의 추가 대응에 따라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연쇄 폭발했을 당시만 해도 헤즈볼라 수장은 피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نقول لحكومة العدو لجيش العدو لمجتمع العدو جبهة لبنان لن تتوقف قبل وقف العدوان على غزة.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을 포함해 수뇌부 대부분이 표적 공습에 순식간에 괴멸됐고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까지 차례로 제거되면서 제대로 된 반격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헤즈볼라 내부에서도 추적할 수 없는 유령으로 통했던 고위 지도자들을 핀셋을 이용하듯 제거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 정보원이 헤즈볼라 조직 내부에 침투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통신기기 폭발 사고도 치밀한 공작의 결과란 겁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t's a combination of three elements that work perfectly, which is intelligence on one hand, technology on the other, and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헤즈볼라는 부대원들 간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주요 사령관들에 이어 1인자까지 이루면서 지휘체계가 크게 흔들릴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수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만큼 헤즈볼라가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난달 17일 레바논에서 일어난 무선 호출기 동시 폭발 사건이 폭탄이 숨겨진 호출기의 설계부터 제조, 공급까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작전 결과였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모사드의 호출기 작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 미국 안보당국자, 레바논 관리 등의 인터뷰를 종합해 이스라엘의 정교한 계획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판 통신 트로이 목마로 불린 호출기 폭탄 작전은 2022년 처음 나왔는데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스라엘의 도청과 해킹, 추적을 우려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는 2023년 한 영업 담당자로부터 대만 브랜드의 아폴로 호출기 대량 구매를 제안받았는데 실제 호출기 생산은 모사드의 감독 아래 이스라엘에서 진행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 대만 회사는 물론 헤즈볼라와 접촉한 영업 담당자 역시 이러한 사실은 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호출기는 무게가 85g 미만으로 강력한 소형 폭발물이 숨겨져 있는 배터리팩이 장착됐지만 호출기를 분해해도 사실상 탐지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호출기가 폭발할 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기 위해 두 손으로 두 개의 버튼을 누르도록 설계돼 이용자 대부분 두 손을 다쳤을 것이라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고위급 인사들 역시 작전 닷새 전인 지난달 12일까지 호출기 폭탄에 대해 몰랐고 이 폭탄의 사용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 남부에서 어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한 뒤 유전자 정보 검사 등을 통해 신와르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제거된 이스마일 하니에에 이어 하마스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אנחנו סוגרים חשבון עם סינואר שאחראי ליום המאוד מאוד קשה הזה שהיה לנו לפני שנ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하마스는 더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며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을 향해 중요한 순간이며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בכל הכוח עד להשבתם הביתה של כל יקיריכם שהם יקירנו. זו מחויבות עליונה שלנו, זו מחויבות עליונה שלי. 하마스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니에와 시나르 두 수장이 잇따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지면서 조직 운영과 통치 능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자 전쟁의 상징이었던 시나르의 사망으로 1년 넘게 이어온 가자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란 핵심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도 진행했는데요. 월드이슈에서 이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진행한 이 은밀한 작전, 이번 기습 공격과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밝힌 자신들의 목표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처음부터 핵 관련 시설과 핵 과학자, 군부 요인 등을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The objective of Israel's military operation is to remove this threat, both the nuclear threat and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Israel. 현지 시각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를 기습적으로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나탄즈 핵시설 등을 타격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공격 대상 1순위로 꼽았던 곳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란군 장성과 핵 과학자들이 핵심 표적이 됐습니다. 사실상 은밀한 참수 작전입니다.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이란 군부의 투톱이 한날 암살됐습니다.